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충북 특별기획 2025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저희 MBC 충북은 2025년 새해를 맞아서 1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각 지역의 현안과 또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충주시의 조기룡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또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시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도 많고 또 뭐 즐거운 것보다는 생각할 일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노력을 하면은 좋은 성과도 있고 일도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겠고요. 오늘 제가 또 소상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나오시면은 제가 이제 작년 소회를 이 지자체장들께 여쭤보게 되는데 시장님께는 지난 한 12년의 소회를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12년째 횟수로는 지금 충주시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보통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것도 옛말입니다만 정말 10년 넘게 지금 충주시의 수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해오셨거든요. 그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분이 그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충주의 수장으로서 제가 제일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다 임명직 시절에 1년을 넘기기 어려웠을 테니까. 네네. 요즘에 좀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진짜 일할 것은 올해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를 잘 하고 또 그동안에 제가 확신이 안 가서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안 가서 과감하게 도전 못했던 일들은 올해 좀 시작을 해놓고 그러면서도 좀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유권자를 만나듯이 시민을 만나듯이 다녔는데 요즘은 지역에 다니면 형제 같기도 하고 진짜 이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완전히 충주 본토배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2년째라고 제 횟수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 번의 연임에서 선거를 이제 충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던 건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선택을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 뭐 스스로 좀 돌아보신다면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운이 좋았을 것이고요. 선출직은 역시 말씀이십니다. 운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선거를 할 때마다 제가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는 10% 정도를 더 받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좀 뭐 어떻게 제가 원칙적으로 하고 좀 예외 없이 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서운했던 분들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시정을 저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충주시로 봤을 때는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님 돌아보실 때는 어떤 변화들이 좀 충주시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취임해서 충주의 경제 문제, 경제의 정체성이 뭔가를 살피기 위해서 기업을 따져봤더니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이 닭을 도살을 해가지고 치킨 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래서는 큰일 났구나. 그리고 아이들, 뭐 노인 이런 복지시설이 거의 없고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10여 년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모비스나 네. 좀 괜찮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고 산업단지도 많이 확충해서 다 완판을 했고 또 어린이, 노인, 운동시설 뭐 이런 문화시설 같은 거는 지역에 한 20여만 정도 되는 도시치고는 아주 경쟁력 있게 많이 갖췄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는 1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대부분 예산을 달라, 뭘 인허가를 해달라, 뭐 네. 부탁하러 왔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뭘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누겠다고. 뭐 우리 회의에서 뭘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걸 누굴 도와줬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민원이 훨씬 많고 또 어디 행사장을 가든 어디 가든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에 있어서 되는 거는 그냥 되고 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안 통하는 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12년의 세월 동안에 쭉 이제 한 길로 닦아오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저희 시야를 좀 작년 한 해로 이렇게 좀 좁혀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충주시에도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성과를 가장 먼저 좀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물리적인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KTX가 이제 판교까지 가면서 네. 문경까지 연장됐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문경, 김천이 연결된다면은 영남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 가려면은 충주를 거쳐가는 게 가장 빠른 노선이 될 네네. 겁니다. 지금같이 대전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저희들이 버스 노선 개편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생활 여건도 많이 변했고 또 교통 약자들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학생들이라거나 또 노인들, 시골에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없는 분들 위해서 버스 노선을 다양하게 개편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잘 정착이 됐습니다. 네. 또 충주의 시민의 숲을 비롯해서 이제 생태형 관광 문화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는데요. 탄금공원 일대, 또 호암지 일대, 계명산 꼭대기 전망대나 또 충주댐 밀원에 리조트 짓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호암지 일대 시민의 숲 사업에는 1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금을 후원해 주신다거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지원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 속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충주 같은 지방의 작은 도시는 공장은 유치할 수 있는데 네. 브레인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판교 이남을 안 내려온다잖아요.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주의 연구시설 또 어떤 특수 장비 지원 시설 뭐 인증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공모 사업을 따서 지금 이제 오픈한 것도 있고 좀 뭐 준공 막바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첨단 화학 소재 성능 고도화 센터, 네. 바이오 소재 시험 평가 센터, 첨단 소재 접착 기술 개발 지원 센터, 미래 혁신 소재 글로벌 선도 연구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들어왔기 때문에 공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브레인들도 같이 오는 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닦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충주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변화를 좀 짚어봤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하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충주시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지요? 문화도시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그 도시의 문화의 양적 질적 수준을 한 단계 탁 올리는 겁니다. 네. 우리 충주시는 3번 도전해서 실패 끝에 이제 3전 4기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뭐 머리 좋은 분들, 경험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서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충주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청년 예술인 또 지역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를 짜서 우리 계획서를 들고 가가지고 선정이 된 가장 충주적인 것으로 예, 준비해서 그렇죠. 예. 성공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3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투자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3년 기간이 끝난 후에 지역에 무엇이 남을 것이냐. 하드웨어적으로 남든지 또 시민들의 문화 수준에서 뭔가 분위기가 남든지 네. 지역에 활동을 하는 인재가 남든지 이런 3가지 분야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 해법은 이제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자원, 우르국악단이라거나 또 지역에 있는 그 문화적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기룡 시장님과 함께한 충주의 12년 또 작년 한 해 굵직했던 일들 다시 한번 좀 돌아봤는데요. 이제 올해 새로운 한 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시정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4가지 분야로 좀 나눈다면 첫 번째가 경제 친화적인 시정 운영입니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부로부터 국책 사업을 따거나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작해 놓은 일들이 지역에 좀 돈이 돌고 경제가 돌 수 있도록 적기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10여 년간 시장하면서 좀 자금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올해 정부가 예산을 좀 덜 줬는데도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고 달리 빚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 도나 시군이 다 지방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저희들은 없어요. 비축해놓은 돈을 더 좀 헐어 쓰더라도 지역의 경제가 돌도록 경제 친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네. 또 인허가 문제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를 돌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일을 하기 좋게 이렇게 좀 공장이나 이런 것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네. 프로그램을 시민 친화적으로 좀 더 오픈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가만히 놔두면은 중심이 되는 분들이 딱 움켜쥐고
그 좀 수줍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네. 쭈뼛쭈뼛 주변에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네. 좀 오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 혁신이죠. 충주가 농업에 꽤 괜찮은 도시였었는데 예. 요즘에 뭐 시군별로 경쟁도 강화되고 또 기후 변화도 그렇죠. 좀 리스크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의 기술을 더 보태서 영농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농업 혁신을 이루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역점적으로 두겠다는 사업이 모자보건센터입니다. 모자 보건센터. 보건센터. 예.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많이 했는데 지역의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덜 태어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충주에 와서 투자를 해서 자기가 병원을 짓거나 꾸며가지고 장비를 사고 투자를 한 다음에 환자를 받아가지고는 이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분만실, 또 불임 클리닉, 산후조리원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병원과 같은 모자보건센터를 지어서 좀 뜻한 바가 있고 좀 마음이 따뜻하고 실력 있는 의사분들을 모셔서 여기서 몸만 오셔서 진료를 해라. 네. 수익이 나면 가져가시라. 이런 개념의 사업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인허가나 뭐 땅 확보 같은 거 해놓고 이제 후임자 때 건물을 짓도록 뭐 요 정도 사업을 좀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네 가지 굵직한 또 올 한 해 충주시정의 방향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역시 뭐니 해도 제일 첫 번째 꼽으신 건 역시 경제적인 그렇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떤 형편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상가 주요 상가의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충북도 주요 상가 공실률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충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형편인지 좀 궁금한데요. 충주에 이제 시장 주변이나 여기저기에 점포를 한 1,200개 정도 잡으면은 빈 점포가 100개 내외라서 공실률이 이제 한 9% 됐었습니다. 한 네.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 작년 거를 보면은 한 50개. 그렇죠. 공실률이 오히려 줄었죠. 4% 정도 됐는데 네. 저는 이 공실률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상가의 점포가 비면은 누가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는 세입자는 방 빼가지고 딴 데 가서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건물 주인이 힘든 거예요. 예, 예. 그럼 건물 주인도 뭔가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시에서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뭔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장사가 좀 잘 되도록 해주면 같이 자기도 맞춰서 자기 점포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공실이 되면은 점포세를 좀 낮추든지 해가지고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가게가 비는 거는 일반 뭐 소비자나 시청 책임이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만 차린다면은 이건 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실률의 문제는 시에서 할 일도 하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하지만은 이 점포를 가진 사람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이 충주 지역 경제를 또 좀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보관들 갖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경제 지방 중소도시 경제의 대원칙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바탕으로 월급을 가지고 건실하게 가정을 꾸미는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만 유치해서는 안 되고 브레인들이 와서 산업을 고도화해야 됩니다. 그런 그 연구 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에 돈이 좀 많이 돌게 해가지고 국책 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나 좀 많이 더 따와서 지역에서 사업이 더 활발하게 돌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새해 되면은 뭐 중앙 정부에서도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해서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충주시정에서도 올해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 올해는 딱 잘라서 뭐가 달라지고 뭐 이런 건 사실은 많지가 않고요. 네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입니다. 작년에 농민들을 모아놓고 이 충주 농업이 이대로 가가지고는 네. 항상 3등, 4등밖에 안 되겠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방향을 찾자. 그래서 과제를 선정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충주의 사과.
네. 사과 농사하면 옛날 충주였잖아요. 충주하면 충주하면 사과였죠, 사과 사실. 충주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70% 이상이 경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주 사과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 이지프리나 이런 충주에 맞는 품종을 좀 개발하고 묘목단지, 사과 묘목단지를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 묘목을 키울 수 있는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그분들을 지원해가지고 충주에서 자체 묘목을 생산해서 그동안에 화상병으로 이 한 3분의 1 면적의 과수원이 이 폐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한 3년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이제 농원에다가는 새로운 품종을 새로운 기법으로 심어 나가는 그런 농업의 혁신을 좀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벼농사도 충주의 고유 품종을 지금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걸 좀 널리 보급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 충주 쌀 하면은 그런 고유의 품종으로 밥맛도 좋고 좀 시장 경쟁력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농업 관련해서 특히 여러 가지 비전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지역의 현안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공간적인 부분에서 현안 중에 하나는 역시 뭐니 해도 탄금공원. 아마 충주 시민들은 여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려나 늘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그동안에 탄금공원을 세계무술공원이라는 예.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세계무술공원보다는 탄금공원이 그 정체성에도 맞고 네. 또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탄금공원에 저희들이 좀 역점으로 꾸미는 것은 이제 지방정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정원 사업을 설계가 다 끝나서 정원을 꾸미고 그것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면은 나중에 이제 정부로부터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그 탄금공원 한편에 국립박물관을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옛날 무술박물관 자리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중부권 최대의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탄금대를 땅을 소유하는 그 문중하고 충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탄금대를 우륵과 임진왜란 두 가지의 역사와 문화의 코드로 좀 이렇게 다시 잘 정비하고 장애인들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무장애 통로와 그 산책길을 만드는 사업을 네. 이제 정부로부터 복권 기금을 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는 또 라바랜드라는 예,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청소년 놀이기구를 4개를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타워드롭 33m짜리 네. 또 하늘 자전거 자이로 스핀 이런 것들 설치해서 이제 탄금공원에만 오면은 역사, 문화, 교육, 뭐 건강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좀 빼먹었는데 거기에 그 민물고기와 수달 체험관도 지금 이제 올해 완공이 네. 됩니다. 그러면 거기만 오시면 한 서너 시간은 충분히 그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뭐 가족 단위로 가시면 뭐 예. 편안하게 시간 금방 보낼 수 있는. 저는 우리 충주 시민이 여기서 즐겁게 지내시고 입소문이 나면은 외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지역마다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아예 또 외지에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업들 올해 관광에 있어서는 충주에서 준비를 사실 하셨습니까? 관광의 개념이 뭔지를 좀 한번 정리한다면은 예. 외지에서 누군가가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게 관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충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그렇다? 골프장이 14개나 있습니다. 골프장에 1년에 최소 18월 기준으로 한 코로나 시전에 15만 명 이상이 왔고 요즘도 한 10만 명 정도 잡거든요. 네네. 그럼 한 150만 명 이상이 와서 밥 한 끼는 꼭 먹고 가니까 안에서 네, 골프 그렇죠. 치더라도 또 기름 한 번 넣고 뭐 사과나 뭐 이런 거 기념품 하나 사두고 가니까 그 매출액이 상당히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거 말고도 요즘에 이제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경치 좋고 좀 정원이나 이런 게 잘 꾸며진 곳에 가서 산책하고 운동한 다음에 지역의 맛집에 가서 밥 한 번 먹고 네네. 뭐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온천이 있으면 목욕하고 가는 것이 예. 오늘날 국내 관광 트렌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주가 많이 이제 갖춰진 거죠. 사실 공군 비행장과 충주댐 때문에 규제가 너무 심해서 예. 산업적보다는 좀 한 발 늦었지만은 본의 아니게 그래도 좀 많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보존된 자원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탄금대 권역의 그런 곳, 또 호암지 권역의 시민의 숲과 어린이 놀이체육공원 또 이런 쪽의 한 권역, 네.
그리고 저 충주댐 제오계를 넘어가면 충주댐 쪽에 지금 친환경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그 건실한 기업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와 네. 인허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되면은 그 리조트 그리고 이제 계명산 꼭대기에 전망대를 지어서 뒤쪽을 쳐다보면 댐이 보이고 네. 앞쪽을 쳐다보면 충주 시내와 서충주까지 또 우리 충주시에서 만드는 전망대는 야경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궤도에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충주는 수안보가 역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안보가 과연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수안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수안보가 옛날 잘 나갈 때는 신혼여행도 왔었고 네네. 뭐 면사무소 직원들이 방 잡아달라는 그 민원 해소하는데 아주 골머리랄 정도로 사람이 왔습니다만은 두 가지 면에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첫째는 시설이 많이 낡았던 겁니다. 네네.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에 과밀하게 또 적은 비용으로서 점포 숫자나 이 사업장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 오늘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관광을 좀 해본 분들은 일본이나 어디에 세계적인 온천지에 다 갔다 왔어요. 베토나 유후인이나 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그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진 분들이 여기 와 보면은 지역의 도시의 뒷골목에 동네 목욕탕 같이 이렇게 변질돼 있는 거 이게 네. 먹히느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를 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선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건 좀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좋은 목욕 시설 또 아이들이 옥상에서는 좀 놀 수 있는 미니 뭐 워터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 물놀이장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준의 그 숙박 시설까지 겸한 그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관 조명을 좀 분위기에 맞게 하려고 설계가 끝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와이키키라고 옛날에 아주 가장 네네. 전성기 잘 나갔던 그렇죠. 그 시설이 지금 폐허가 돼 있는데 여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모처럼 좀 진지하게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이제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그 투자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와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정부가 좀 지원하는 그 펀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게 해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변해가는 수안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근래 그 충주 시민의 날을 충주의 날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름만 바뀌는 것인지 뭐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걸까요? 이 충주 시민의 날을 제정된 이 동기를 보면은 충주가 중원군 옛날 중원군하고 같이 한 몸으로 있을 때 오래전에 1956년에 충주읍만 똑 떼어가지고 충주시로 승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잘 돼가지고 나간 날을 충주 시민 전체의 시민의 날로 다 지정을 네. 해놓은 것이죠. 그 후에 다시 90년대에 다시 또 통합을 했거든요. 중원군 충주시. 그럼 통합된 날을 시민의 날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분리된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한 것이 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가 시장을 한 10년쯤 하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또 이견이 있더라도 이건 바꾸는 게 맞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시민들이 다 호응해 주셔서 바꿨는데 충주의 이름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게 한 1200년 전에 충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역사에 등장하는 날 언저리를 향토 사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한 것이죠. 4월 23일 날 이제 충주의 날의 첫 행사가 열리면은 네. 이제 역사 속의 충주를 시민들이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충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때문에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구 관련해서는 출산율 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뭐 모건 모자 복권 센터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상 유지를 가지고 자랑하기는 참 좀 멋쩍은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 출생 신고가 900명인데 사망 신고가 1,900이에요. 또 고등학생이 졸업하고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대학을 가거나 또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이래서 1,000명이 또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안 줘서 2,000명이 줄어드는 도시인데 거의 1%가 줄어드는 도시인데 그게 현상 유지한다는 것은 2,000명을 외지에서 받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받느냐? 기업 유치해서 공장 유치해서 받는 겁니다. 충주는 이 외에도 4만 명 정도가 주소를 안 옮기고 경제 활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휴대전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네. 주중에 내내 충주에 있던 휴대전화가 주말에 나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들어오는 그 쉬어보면 나오는데 한 4만 명 정도 돼요. 네. 그 사실 주민등록상 인구는 21만 정도 되지만은 한 25만 정도가 운영되는 도시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정착을 안 하느냐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키우는 시설이나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생활 환경이라거나 또 뭐 이 토백이들하고의 어떤 배척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노력을 했고 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의 중소도시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네네.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크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각자 찔끔찔끔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율 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자꾸 호응해서 빈틈이 있다면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애를 낳았는데 여기서 키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센터라거나 또 저는 고등학교 1학년들을 모든 학생을 다 해외 수학여행을 그렇죠. 보내주고 충주가, 있고 예. 또 초등학교들 학생들한테는 한 달에 한 5, 6만 원씩 계속 그 문화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적극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충주 시편 뭐 많은 분들 시청하시면서 아 이거 왜 안 물어보고 있을까, 안 여쭤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충주하면 역시 유튜브 채널 충TV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뉴미디어 팀이 이제 신설됐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뉴스도 저는 연예란에서 좀 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공무원 조직에서 뉴미디어 팀이 이제 신설된다라는 걸 좀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유튜브 통해서 인기가 높았는데 뉴미디어 팀이 이제 신설되는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새롭게 팀을 만드신 이유라든지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오늘날 이제 그 홍보는 뉴미디어의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걸 사람에 의존해서 김선태라는 뭐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네. 김선태가 크리에이터 역할로다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는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고 혹시라도 뭔가 실수라도 있거나 하면 작품을 내리거나 수정하면 됐는데 요새는 이제 그 친구가 엔터테이너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연예인- 자체가 하나의 그 살아있는 예. 충주의 홍보 수단이 됐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거는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저 친구가 솔직히 음주운전이라도 한다거나 어디 가서 네. 엉뚱한 소리라도 하면은 그 충주시에 피해죠. 데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팀으로 다 이루어가지고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간섭이 아니라 서포트를 하되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뉴 미디어 팀을 만들었는데 팀장을 그럼 누굴 해야 되겠냐? 그러면 또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팀을 만들어서 팀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본인이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또 여유 있는 마음으로 더 창의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채널 통해서 사실은 조기룡 시장님도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많이 얻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각 그 지역에서 이런 자치단체장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 조기룡 시장님에게 김선태 주무관이란 뭐 저도 뉴미디어식으로 여쭤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잘 키워서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그런 걸로 비유할 수 있고요. 예, 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충주의 그 대표 홍보맨이다. 자기가 홍보맨으로 이름 진 걸 참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지역의 현안으로 잠깐 좀 돌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충주의 가장 큰 행사를 꼽자면 4월로 예정된 이 도민체전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도민체전 전에 장애인 도민체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민체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도민체전은 충주시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손님을 이렇게 잘 환대하고 준비를 잘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장애인 도민체전 기획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첨부할 건 첨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요. 또 도민체전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식입니다. 네네. 개막식장에 가장 많은 도민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개막식을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긴 하는데 3일 안에 끝나기 때문에 네. 한 번 경기를 하고 나면 진 팀은 가고 예. 남아서 또 토너먼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려하게 시작해서 소박하게 끝나는 게 이제 도민체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체전의 개막식에 충주가 가지고 있는 시민 역량, 문화 역량을 총집결하자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군단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이걸 이벤트를 맡은 회사에서 차려주는 대로 이제 개막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지에서 무용단 부르고 연예인도 부르고 가수 불러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우리 충주시는 저희들의 시민들의 역량으로 이 콘텐츠를 웬만한 건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막식 자체를 충주의 문화 또 시민 역량을 도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월에 충주에서 열리는 도민체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님 모시고 12년의 세월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3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애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제 하실 수 없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지사 출마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 이시종 지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시종 지사님이 충주시장 3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서 좀 일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뭐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답을 했고 네. 공직자라는 것이 자기가 일을 할 상황이 되고 소명이 남아 있다면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생각이 있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나올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장으로서 하늘 일을 제끼고 나대고 다닌다거나 뭐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동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다양한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올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사심 없이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충주시청 공직자들은 항상 충성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충북 특별기획 2025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모시고 진천군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쩍 낀